안녕하십니까, 서한비TV 김기주입니다. 촬영 시점 현재 기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2022년 7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전주에는 4만 명, 그 전주에는 2만 명, 6월 마지막 주만 해도 3천에서 5천 명의 확진자였는데 이렇게 벌써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기저에는 이제 BA.5라고 하는 돌연변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이 현재 35%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BA.5를 포함해서 우리 하반기에 유행할 걸로 보이는 코로나에 대한 그 전망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행이 할 것으로 예측되는 BA.5는 BA.2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종보다 대략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입니다. 참고로 BA.2 스텔스 오미크론은 BA.1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에 비해서도 20-30% 정도 전파력이 높고요. 점점점 전파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처음 나왔던 오미크론에 대비 BA.5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50% 이상 높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패턴상 전파력이 높아질수록 사망률과 중증화가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BA.5가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더 높다는 보고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고요.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고 저희 판단이 되고 있고 아마 추후엔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그나마 긍정적인 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재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나 또는 이 전격처럼 전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선진국들에서는 락다운 시행한 것은 제가 이거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리두기는 이제 강제하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방향으로 갈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예방과 치료가 아마 주된 포커스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의료적으로 위험군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주된 방향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백신은 정부에서 미리 밝힌 것과 같이 발생률은 20% 정도만 낮추게 되고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50%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화율과 사망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들이나 또 기존의 60세 이상이 아닌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 접종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후에 아무래도 60세 이상, 70세 이상만큼은 아니지만 50세 이상에도 분명 사망률이나 중증화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몸이 좀 안 좋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백신을 맞는 편이 4차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 자체를 막을 확률은 불과 20%밖에 안 되지만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현재도 50%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개량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모더나 등 전 세계적인 제약사들, 이미 백신을 개발했던 제약사들에서는 이제 BA.5 형태에 맞추어서 개량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초기 예측은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일단은 새로운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기대되는 바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은 기존에 이제 4차 백신 접종하셨던 분들은 그때 만약에 유행 상황에 따라서 그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또 그때 유행하는 건 BA.5가 아니라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BA.2.275처럼 통칭 켄타우로스하죠. 다른 코로나 타입이 유행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 백신이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 그때 상황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로 이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추후에도 백신 접종은 주기적으로 특히 고위험군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BA.5에 대한 치료에 대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전 오미크론과 동일하게 현재 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위험군이 아니신 연세가 젊으시고 경증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증적 증상 치료가 1차적으로 수행되게 될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오미크론의 사망률이 0.13%인데 독감 사망률 0.1%에 비교해서 크게 의미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특히 40대 이하, 30대, 20대, 10대로 내려서 점점 더 나아지는데요. 중증화 사망률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굳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미리 먼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를 먹어야 할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50세 이상의
뭐 암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면역 저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팍스로비드를 이제 사용하고 추천드리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중증화와 사망률 91%가량 낮춰주는 걸 알고 있는 매우 우수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약을 쓸 적합한 상태가 아니신, 예를 들어 이 약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7가지 정도 되고요. 또한 콧줄이나 뱃줄을 끼고 있어서 약을 갈아 드시는 상황이라던가 콩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팍스로비드에 이제 적응증이 되지 않으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라게브리오라고 하는 약, 치료제도 팍스로비드만큼은 아니지만 효과는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충분히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런 치료제들 사용이 있어서 아무래도 요양병원 내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질병청에서 다뤘던 데이터를 보면은 팍스로비드 사용 시에 중증과 사망률을 각각 50에서 40% 낮춘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고연령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효과는 충분히 있고 미리 조기에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한 분이라도 더 적은 사망자와 한 분이라도 더 적은 중증화로 인한 입원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팍스로비드를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라게브리오보다는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주사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은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팍스로비드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약을 구하는 경로가 팍스로비드만큼 넓고 빠르게 구할 수는 없고 해당 지역 거점 전담병원을 통해서 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약 구하기 좀 어렵고 이걸 실제로 구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약만으로 치료가 어려워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95% 내지 90% 이하 떨어지거나 폐렴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식기 저하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입원을 하셔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코로나 전담병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확진자가 너무 늘어서 전담병원이 충분한 자리가 없다고 하면은 일반 병원에서도 충분히 코로나 환자를 입원하여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충분한 약제나 같이 처치는 다르게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코로나 관련된 충분한 입원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 또한 아마 가능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석을 요하는 환자라든가 임산부, 출산한 환자 등 일부 특수 경우들이나 아니면은 요양시설 등에 입소 중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 돌봄이나 아니면 투석 내지는 출산 등을 같이 다룰 수 있는 병원들로의 입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해서는 미리 아무래도 정부랑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